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것 형태소 또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단어의 구조에서 복합어가 있는데 그 복합어에서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합성어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단일어가 있는데 그 단일어가 어근 하나로 끝나면 단일어인데 말이라는 건 계속 창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것이 힘이 있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면 그것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합성어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갈 겁니다. 자, 시작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이렇게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에서 통사적 합성. 자, 먼저 표를 잘 보세요. 합성어에서 통사적 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비통사적이란 말이 있어요. 비통사적. 즉 무슨 말일까요? 통사가 아닌 것이 비통사잖아요. 시험을 공부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갈 때 낯선 것들, 일반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하니까, 그런데 항상 좀 튀는 것들, 낯선 것들,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더 눈이 가게 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를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국어에서 합성어에서도요, 비통사적에 대해서 조금 더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문법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을 보더라도 통사적보다는 비통사적에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요 얘기부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보시죠. 자, 통사적인 것부터 해봅시다. 통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사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다. 자, 되게 좀 어렵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어렵죠?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다? 그럼 어떤 것부터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네. 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한국어의 문장 구성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품사로 넘어가거든요. 품사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문장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 이 말이 그럼 무엇이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 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자, 명사는 화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사는 명사와 결합해요. 명사는 명사와 결합해요. 자, 다시 체어는 앞에 관용어가 붙어요. 자, 무슨 말이냐? 체어는 관용어가 붙는다? 이 말이 그러면 다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체어는 뭐냐?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때 체자는 몸체자를 써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의 체언이라는 말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것이 체언입니다. 즉 명사는 명사와 결합해요. 예문을 보면 집 안, 논밭, 꽃나무. 명사가 명사랑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통사적 합성이에요. 우리말의 문장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체언이 있는데 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용어란 얘기예요.
관형사는 품사를 말하는 것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문장 구성 방식은 자,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 책이란 단어가 있어. 그런데 사랑 첫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치? 사랑이란 단어가 있는데 처음 해보는 사랑이야. 그럴 경우에 사랑 첫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해서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바로 관형사, 관형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첫, 헌, 세 이런 말들이 관형사예요. 그래서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통사적이에요. 관형어가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럼 뭐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명사가 있지? 그러면 다시 명사 밥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해 주려고 그래. 수식하려고 그래. 뭐가?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용언인데 이 동사 형용사는 그대로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돼야 돼. 자, 처음에 이제 그 의문 변동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언이 활용을 한다.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한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문을 하나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죠. 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밥이 차다 이러면 되지. 밥이 차다. 그러면 이 차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뒤에 있게 돼요. 문장의 순서가 명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돼서 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이 차다가 문장 끝에 있게 되면 그냥 변동 없이 이렇게 지금 쓰였어요. 그런데 이 차다라는 말이 이 뒤에 있질 않고 앞으로 와서 밥을 꾸며주고 싶어. 밥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차다 밥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 이미 이렇게 쓰질 않아요. 차다 밥 이렇게 쓰질 않아요. 밥을 수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차다에 차, 어미는 빠지고 여기서 밥을 수식하려고 하다 보니 찬이라는 말이 요 니은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니은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관형사 형태가 만들어지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용언이 관형사 형태를 취하면 앞에 여기서처럼 체언이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이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게 되면 이 관형사 형태로 바뀌어야 돼. 뭐가? 이 용언이. 그럴 때 요 니은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관형사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글씨로 나오게 되고 뭔가 딱딱한 형태의 어떤 그 글자로 보게 되면 뭔가 좀 다시 익숙하지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우리 평상시에 쓰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하면 여기 내가 예문을 들었잖아. 밥이 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이 차다를 앞으로 와서 밥을 꾸미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찬밥 하면서 니은을 붙게 된단 말이지. 이 니은이 붙게 되는 요것이 바로 관형사형이 돼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돼. 아, 우리나라 말에 문장을 구성하는 화면 잘 따라오세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려면 앞에서 관형사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문장 구성 방식이에요. 자, 또 볼까요? 또 보면 부사가 이렇게 결합해. 부사는 부사가 꾸며. 또 부사는 용언을 앞에서 수식해. 부슬부슬, 반짝반짝 화면 보이시죠? 곧도 부사, 잘도 부사에서 부사는 부사랑 수식해. 그리고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야.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야. 아까 뭐라 그랬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관형사 형태가 돼야 돼. 그치? 자,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다, 되다. 이 말 앞에 붙게 되는 요 잘, 나다, 못 되다. 이게 부사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용언을 수식하게 돼. 자, 다시 부사는 뭘 수식해?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 명사는 뭐가 수식해? 관형사가 바로 명사를 수식해. 이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용언은
부사가 수식을 해요. 지금 여기서처럼 뭐 예문으로 들어져 있는 것이 뭐 되다, 나다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말이 잘 뭐 이런 말이 부사거든요. 즉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요. 부사는 부사를 수식해요. 그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관용어가 또 용언이지만 관용사 형태가 되면 명사를 수식해요.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도식이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딱 입력이 돼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건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용언이죠. 동사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 동사 형용사 용언을 명사가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가 수식할 수 있어요. 부사도 용언을 수식한다 했죠. 자, 명사가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이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자, 예문 보세요. 들다, 서다, 받다, 나다. 이 말은 다 지금 용언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붙은 이 말, 힘, 앞, 본, 빛, 다 명사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잖아요. 힘, 명사잖아요. 그죠? 앞, 뒤에 할 때 앞, 명사잖아요. 그죠? 자, 본받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뭔가 모범이 돼서 모범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본받다. 빛, 바로 빛, 햇빛 하는 빛이죠. 별빛 하는 빛이잖아요. 다 명사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여기서 이 단어를 빼볼게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서 여기다 이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애초에 힘, 이, 들, 다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예문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힘이 들다. 이건 뭐가 될까요? 앞에 서다죠. 앞에 서다. 자, 본받다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다 쓸게요. 본을 받다 일 것이고, 자, 빛나다는요. 빛이 나다겠죠. 자, 위에 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에서 힘들다가 되면서 무엇이 빠졌지? 이가 빠졌지? 그지? 자, 또 앞서다가 되면서 뭐가 빠졌지? 애가 빠졌지? 본을 받다 해서 이 을이 빠졌지? 자, 이가 빛이 나다 이가 빠졌지? 명사 뒤에 붙는 거는 뭐냐면 품사 중에 명사 뒤에 따라 붙는 거는 바로 조사거든요.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조사가 생략이 되면서 빛나다 라는 합성어 명사에 용언이 붙는 자, 본받다 명사에 용언이 붙는 이런 경우에 앞에서다, 앞서다 명사에 용언 동사가 붙는 힘이 들다 명사에 용언이 붙는 이것일 때 무엇이 빠지는 이라고 하는 애라는 을, 이 이런 식의 조사가 생략되는 것. 이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것이다. 자, 정리해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은 조사 생략. 이 조사 생략은 바로 통사적이다. 자, 머릿속 입력. 조금 이따 이제 비동사를 할 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쌤이 지금 한 가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명사하고 용언이 결합하는 것, 그것은 바로 통사적이다.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조사가 생략되는 것, 그거는 바로 통사적이다. 뭐라고? 조사가 생략되는 것, 그것은 통사적이다. 그지?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것이다. 입력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이 다 같이 붙는 것.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용언이 있고 용언이 있어. 두 개의 용언이 연결될 때 용언이 두 개가 같이 붙으려고 그래. 붙으려고 할 때
이 용언과 이 용언을 연결해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연결형 어미거든요. 연결형 어미 아, 어, 개, 지, 고 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사용이 돼서 이것들이 사용이 돼서 하나의 용언과 하나의 용언을 연결하는 연결 어미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통사적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구성이 될 때 용어는 활용된다고 그랬잖아. 전 시간에 어간에 어비가 붙는 것.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럴 때 연결형 어미가 있어야지 돼요. 돌다 가다 이렇게 안 쓰잖아. 나는 저기 길을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저기를 돌다 가다 할 거야. 이렇게 안 난단 말이죠.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할 때 연결형 어미 아, 어, 개, 지고 이 연결형 어미가 붙어서 연결되는 것. 그것은 바로 통사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 용언과 이 용언이 연결될 때 연결형 어미가 붙는다. 자, 요거 들다 가다 돌다 가다 이럴 때 지금 들다 라는 말, 가다 라는 말, 돌다 라는 말 잘 써볼게. 돌다 라는 말, 가다 라는 말 잘 써도 똑같네. 그지? 자, 여기만 예쁘게 쓸게. 돌다 가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에 어간 있지? 어간에 또 이 뒷말이 연결될 때 이 어미 자리에 이걸 안 쓰고 어를 써서 연결시킨 거야. 자, 돌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에 이건 어간이지? 이제 우리 어간 어미는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이 돌다 가다라는 두 말을 합하고 싶어. 합해서 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어간에 이 다를 쓰지 않고 이 뒤에 있는 가다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를 쓴 거야. 이게 바로 연결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용언의 연결어미가 붙어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서 사용되는 것, 연결어미가 살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통사적이야.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통사적인 것보다 내가 비통사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죠. 한 가지만 딱 규칙을 가지고 기준만 세워놓고 나면 그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비통사가 되는 거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말은 명사에 명사가 붙어 채워내는 관용어가 앞에서 수식해. 이 명사를 수식하려다 보니까 용언이 관용사 형태로 바뀌어야 돼.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용언을 수식하는 거는 부사야. 자, 용언을 수식하는 거는 명사도 용언을 수식할 수 있어. 이럴 경우에 중간에 바로 조사가 생략이 돼. 조사 생략은 가능해. 그지? 자, 다시 이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려 해. 그럴 때 연결형 어미가 있어야 해. 이것. 조사는 생략 가능해. 그리고 연결 어미가 있어야지 돼. 가다 가다 할 때 개지고 연결 어미가 사용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통사적 합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합성어에서 통사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조사와 어미가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어미가 생략되면 안 된다. 통사적에서는. 통사적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단어가 형성되는 걸 말한다. 자, 계속 누차에 걸쳐서 지금 중요시 여겨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비통사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역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장 구성의 방식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여기 화면에 지금 안 보여줄 거야. 그냥 해봐. 명사에 명사가 붙는 거, 명사는 명사가 결합하는 거 맞지? 그지? 명사를 수식하려면 앞에 있는 것은 관형사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했지? 자, 또 부사는 부사가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가 있고 또 용언을 명사가 수식할 수 있는데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본을 받다, 힘이 들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힘들다, 본받다 이렇게 됐을 때 조사가 생략이 된다.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통사적이다. 또 동사하고 동사가 연결될 때는 연결어미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이 통사적이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연결어미가 안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은 비동사가 되는 거야. 그지? 또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인데,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 자, 항상 역으로 다시 또 새롭게 말을 생각해 보면 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 이 얘기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 얘기한 것처럼. 자, 보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아까 뭐가 수식한댔어요? 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죠? 또 관형사 형태가 돼야 돼요. 그지? 그런데 관형사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있어. 그것이 문제야. 자, 보면 이런 거야.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에 그냥 동사 어간이 결합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는데 찬밥을 얘기를 했어요. 찬밥. 찬밥을 얘기를 할 때 밥이 차다 이러면 되는데 이 차다라는 말을 앞으로 오게 해서 이 밥을 꾸미려고 하면 차라는 어간에 밥이라는 말이 있어서 차다 밥 아니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 찬 여기서처럼 요 니은이 붙어. 이 니은이 바로 관형사를 만들어 주는 거야. 이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통사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셨을 때는 접칼을 예문을 들었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접칼. 무슨 말이냐면 칼이란 단어가 있고 접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접히는 칼, 뭐 접는 칼 이럴 거야. 접히는 칼, 접는 칼 이럴 경우에 접는 칼이라 해보자. 그러면 이 접다를 앞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 접는 칼. 이럴 때 앞으로 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접다 칼 일어나? 이게 수식이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지웠어. 하나를 지웠어. 뭘 지웠느냐? 다를 지운 거야. 이 접다 칼. 이렇게 되는 말일 때 요 다가 지금 어미니까 없어. 그런데 요 칼을 수식하게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된대요? 접는 칼. 는을 쓸 거야. 는. 접는 칼. 또는 뭐 접히는 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자, 어간에 명사를 수식할 때 무엇이 따라 붙느냐? 연결 어미가 있어야 돼. 연결 어미가. 그런데 용언에, 자, 화면 잘 봐야 돼요. 자, 용언에 어간에 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어미 없이 그냥 수식이 됐어. 접칼처럼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통사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통사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자, 접는 칼 해서 요 어미가 있으면 통사적이야. 근데 여기 지금 어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이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하나 해볼까요? 예문 밑에 있죠?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단어를 봅시다. 자, 건북다죠? 건북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단어를 쪼개면 검다라는 단어와 불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럴 때 두 가지 단어를 합하고 싶어. 얘는 지금 이 검이 어간이잖아요. 이거 어미죠. 자, 북다의 북, 어간이고 다 어미잖아요. 이 두 단어를 합하고 싶어. 그러면 이 어미 자리에 이 다라는 이 자리에 뭐를 써? 검고를 쓸 거야. 검고 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검고 붓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연결어미 고를 쓰고 있었다면 통사적이야. 그쵸? 이렇게 쓰면 통사적이에요. 그런데 검 하면서 연결어미 고가 없네. 어감만 있고 어미가 없네. 바로 뭐다? 비통사다.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안 보여. 이게 바로 비통사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용언에는 관형사 형태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자, 이 어간하고 어간이 결합하는데 어미가 안 보인다. 어미가 안 보인다. 이건 비통사. 다시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수식할 수 없어.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 했어.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하게 돼. 자, 요거예요. 부술비 잘 보이죠? 이거 예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면 부술이라는 거는 부술 내리는 비가 바로 부술비죠. 자,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부슬비예요. 그런데 이 비라고 하는 이 말을 부술이라고 하는 부사가 다 용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수식하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이 비통사. 부사의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건 비통사. 자, 다시 척척 부사 명사 박사. 명사 박사의 척척이 그냥 못 붙어. 근데 이렇게 척척 박사 하게 되면은 바로 비통사. 왜? 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수식하지 못하거든. 근데 그런 단어들도 있더라. 그럼 선생님이 잘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이 구성이 돼 있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문장의 어떤 그 구성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이 어미가 생략이 되는 것, 이거는 바로 비통사다라는 거. 그죠?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조사는 생략 가능해요. 통사적이에요. 하지만 어미가 생략되면 그건 비통사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 예문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지금 통사적과 비통사적에서 지금 통사적, 화면을 다 보여주려니까 통사적, 비통사적. 여기서 지금 화면 보세요. 통사적, 비통사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 올려야 되겠다. 그죠? 큰애 니은, 그 다음에 디딜, 리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언에 요 니은, 리을이 연결 어미예요.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 이렇게 되는 거는 바로 통사적. 연결 어미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덮밥에 덮은 밥 하게 되면 되는데 요 은이 안 보여. 덮밥에는. 연결어미 생략됐어. 검다 버섯인데 검은 연결어미가 있으면 검은 버섯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검버섯이야. 여기 연결어미 은이 안 보여. 다시 접는 칼에서 요 는 안 보여. 즉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요것이 생략되면 관형사형 연결어미 은나 니은이나 이런 게 생략되면 이건 바로 뭐다? 비통사다. 자, 비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입력하고 보기를 봤을 때 떠올라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용언하고 용언이 그냥 결합할 수 없다. 연결어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활용을 시켜보니까 연결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비통사다. 라는 얘기. 자, 다시 통사하고 비통사가 있는데 지금 이 통사하고 비통사에서 통사적인 것이 있고 또 비통사적인 게 있다. 뛰어가다, 뛰다 가다, 돌다 가다, 알다 보다의 벗다 나다의 벗어. 이렇게 연결어미가 사용이 돼서 두 용언을 연결해 주는 거 이거는 통사적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뛰다 놀다인데 뛰어 놀다 어가 있다든지 굼고 줄이다라든지 그지?
또는 검고 푸르다라든지 오르고 내리다라든지 푸르다, 높고 푸르다라든지 열고 닫다라든지 이러면서 연결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으면 통사적인데 지금 이 글씨를 보니까 이 글씨에 뛰놀다 연결어미 사라졌어. 자, 굶주리다 연결어미 없어. 검푸르다 연결어미 없죠. 오르 연결어미 없이 연결됐어요. 높 연결어미 없고 연결어미 없이 그냥 간에 오르 검 높 열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에 바로 그냥 뒷말이 붙었어. 그래서 용언과 여건을 결합할 때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거 이건 바로 비통사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그 합성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하시면 통사적인 경우에는 다시 복습. 통사적인 것일 때는 우리나라 문장 구조와 같은 것이다. 조사는 생략 가능한데 또 연결어미가 있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 관용사형 연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통사적인 것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무엇이 없어? 연결어미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비통사다. 그리고 또 명사를 수식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관용사 형태가 돼야 되는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데 부슬비라든지 척척박사라든지 그런 단어는 바로 비통사다. 부사에 체언이 명사가 바로 결합했으니까 그건 비통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이거 말이에요. 요거. 이게 중요하겠죠? 네. 이걸 도장을 탁 찍어 놓으세요. 이거는 통사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활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한 차원 더 깊고 높고 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지금 저와 함께 내면의 충실한 나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파생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